이분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전도사이자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으로도 불리는데요. 바야흐로 주식 투자 인구 1,000만 명 시대, 귀한 내 돈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다. 존 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시작 10, 9 카운트다운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맞습니다. 예. 올해 첫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정신없이 보냈어요. 근데 네.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 전국에서 그 강연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네. 거의 매일 강연하고 있고요. 네. 주식 투자의 중요성 얘기하고 아하.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하다. 아하.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존 리 대표님 지금 뉴스아이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존 리 대표님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연으로 만나신 청중도 소중하지만 이 청취자 여러분도 무척 소중합니다. 오늘도 물론이죠. 네. 많은 좋은 꿀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벌써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네, 이제 관측이 맞아요. 나오던데요. 이렇게 투자 인구가 늘어난 이유 존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 특히 젊은 사람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죠.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코로나요. 코로나가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많아졌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되게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 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돈이 없었을 때 그 고통을 알게 되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새로운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대표님께서 앞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위험하다. 맞습니다. 이런 맞아요. 말씀 주셨고요. 또 한국 월급쟁이들이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이유가 주식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를 매달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예. 만약에 20대다 네. 그러면 월급의 10%를 꾸준하게 투자하면은 노점이 문제가 없는데요. 네. 만약에 30대다 그러면 이미 좀 늦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15%는 해야 되죠. 네. 만약에 40대다 그러면 20%, 50대다 그러면 버는 거에 한 3, 40%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50대인데 시작하려면 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머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어지럽습니다. 되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만 주신 게 아니라 직접 펀드 매니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의 그 소위 말하는 고객들의 관리를 네. 해오셨을 해오셨을 텐데 가장 성공적인 혹시 사례를 꼽으라면 어떤 분 사례를 꼽으십니까? 그러니까 고객 중에서 네네. 그 외국은 많은데 한국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아, 외국에서는 꽤 있으셨고요. 네, 외국에서는 그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특히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그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을 네. 거의 강제적으로 투자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60세까지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아. 지금 미국의 그 월급쟁이들이 지금 백만장자가 지금 몇십만 명씩 하루에 생기거든요. 예. 그 이유가 처음에 직장 잡았을 때 네.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은 많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그 일정 부분 주식에 투자했더니 이제 30년 기다리니까 그게 이제 100만 불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강제로 그렇죠. 떼어서 그렇죠. 맡겨놨더니 네. 퇴직할 때 보니까 그것이 백만장자 되어 있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예.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아하. 그리고 꾸준하게 그냥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이 네. 꾸준하게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례가 왜 한국에는 찾기 어렵습니까? 한국은 아직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또 주식 투자는 사고 파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언제 파냐, 예, 언제 예. 사냐 예.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네. 타이밍은 절대 맞출 수가 없거든요. 노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예. 대신에 항상 투자가 돼 있어라. 타임 인 더 마켓. 그러니까 내가 월급의 10%다 그럼 한 달에 뭐 30만 원이다. 네. 30만 원씩 그냥 꾸준하게 그냥 투자하니까 20년 후에 보니까 그게 큰 돈이 돼 있는 거죠. 오호. 그게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든가 예. 연금저축펀드라는 거 이런 게 거의 지금 한국이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비중이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전부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랜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네네.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도 퇴직금을 적립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은행에 들어가 있다가 국가에서 또는 회사에서 내준 돈 합쳐서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주식으로 투자했었더라면 상당히 훨씬 많은 달라지죠. 그런데 배가 갑자기 이제 아파집니다. 네,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두렵죠. 아직도 주식 투자를 매일매일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위험이 아니고 변동성이거든요. 그걸 위험으로 착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 사람 계산하죠. 아, 내가 이만큼 내 돈이 없어졌구나. 없어진 게 아니고 예. 숫자에 불과하죠. 근데 그 이제 기다리면 오늘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아. 기업은 계속 돈을 예. 벌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식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 가격만 빠진 거잖아요. 네. 회사는 변함이 없었어요. 아하. 근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네.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중견 혹은 대기업들이야 그렇겠지만 뭐 성장주랄까 소위 말하는 기술 기업들 또는 미래 전망 보고 투자하는 경우들은 회사가 갑자기 망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죠. 아 분산 투자. 네, 그런 기업도 있고 또 가치주도 투자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하고 성장주라고 그래도 네. 그 망할 염려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을 맞추려고 샀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정확하게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테마주라고 그래서 사고 네. 뭐 메타버스라고 사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사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잘못된 관행이죠. 아하.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LG 엔솔 사태라고 네네. 해서요. 정말 믿고 대기업이니까 LG 화학 전망도 좋고 뭐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고 미래도 희망적이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알짜배기를 분할 독립시켜 버리고 내 주식 가치가 뚝 떨어졌다.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주식 투자를 저희도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근데 분산 투자했고 또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나 이런 거 이제 투자가들이 네. 여태까지 한국의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는 거를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 비중이 너무 높았고요, 한국이. 예. 그다음에 투자가들이 어차피 뭐 단기간에 사고 팔 거니까 네. 관심을 안 가진 거죠. 근데 이제 장기 투자가가 많아지게 되면 네. 정부한테 요구하죠. 왜 이렇게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회사 이사진이 이제 좀 더 그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좀 충실하게 되겠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잘못된 문화 관행 때문에 생긴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일이 일비하면서 단타 소위 말해서 네네. 매일 그 휴대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 투자가 혹은 간접 투자 신뢰를 많이 못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아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 퇴직연금 갖고 해야 돼요. 네. 퇴직연금 많이 쌓여져 있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예. 그 퇴직연금 갖고 주식에 먼저 펀드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게 먼저다. 그럼요. 그건 이제 세금 혜택이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쌓아놓은 돈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차피 내가 퇴직할 때까지 찾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자금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퇴직연금 때문에 지금 미국에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퇴직연금이 계속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생기죠. 생태계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다 그런 생태계 때문에 생긴 거죠. 새로운 기업이.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주식을 두려워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마치 카지노에 간 것처럼 생각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자금이 투자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죠. 네, 지금 막 사실은 지금 존리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김채현님께서 주식이 투자보다 투기라고 생각되니까요. 무서워서 못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많죠. 근데 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투자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주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한 주 사고 10주 사고 돈 생겨서 사고 굉장히 즐거운데 그거를 생각 하나의 차이예요. 그거를 내가 기업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아하. 어저께 올라갔는데 또 오늘 내려가고 넌 내려가서 팔았더니 또 다시 올라가고 네. 돌아버리겠죠. 아하. 그게 힘들죠. 근데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죠. 내가 알 수 없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투기죠. 네네. 카지노에 간 거죠. 근데 내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이 기업은 너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네. 내가 이 기업을 사면은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열매를 내가 공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보이죠. 아하.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네. 요만큼 더 걱정이 안 돼요. 저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네. 주식이 어저께 폭락이 왔다.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로 보면 결국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팔아요. 네. 그리고 남들이 막 좋다고 올라갈 때 그때도 삽니다. 그래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하하. 그게 이제 악순환이죠. 네, 지금 뭐 존리 대표께서야 워낙 뭐 베테랑이시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으니까 주식 시장이 뭐 폭락을 하건 떨어지건 이건 위험이 아니라 변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일반인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무척 불안하실 텐데 최근에 주식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그 부분은 혹시 아니요, 저도 네.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까? 근데 다만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어차피 네, 언제든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나는 떨어질 수도 있다. 꾸준하게 투자한다. 네, 그러니까 월급의 10% 투자한다, 15% 투자한다 결정을 내리고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부터 투자하기 시작하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그것부터 투자하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내가 20년 후에 찾을 건데 걱정할 일이 아니죠. 아하, 그게 투자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목적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건데 사람들은 단기간에 어떻게 큰 돈 벌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게 문제네요.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네.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또 너무 막 그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네. 이제 그런 게 다 잘못된 방법이죠. 네. 우선 이제 그런 간접 투자를 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일단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그런데 그 단계를 거쳐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재미도 좀 있으셔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또 그 숫자도 꽤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은 20년, 30년 회사의 주인이 되고 이런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영원히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팔 필요도 있고 팔 수도 있어야 투자일 텐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유가 있잖아요. 네. 팔 때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만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0% 벌었으니까 팔거나 예. 20% 손해 봤으니까 손절매하거나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내가 기업을 소유한 거는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그 회사가 크게 됐을 때 내가 그 열매를 같이 공유한다는 건데 네. 내가 그 10% 20% 벌었다고 파는 거는 그는 근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카지노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자꾸 이제 네. 투기다, 도박이다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지금 유사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7842번님께서요. 남편 주식 투자로 이혼의 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이건 투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했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전율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은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파는 퍼센테이지가 1년에 전체 자산 중에서 한 2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개인 투자가 보니까 회전율이 막 7,000%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계산하잖아요. 네. 그럼 10,000%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거래세만 많이 내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자기가 막 투자했을 때는 버는 것 같지만 네.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 없어지죠. 네. 아, 9533님께서요. 존리 대표님 한 4, 5년 동안 계속 하락만 하는 주식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거죠. 제일 먼저 이 회사를 왜 샀는지. 그것부터 따져야 되죠. 산 처음에 왜 이유가. 샀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건지 어떤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샀는데 네. 4년 동안 떨어졌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보기에 회사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네.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4년 정도 내려갔다 그러면 엄청난 바잉 타임이죠. 아, 그땐 사야 된다. 오히려. 엄청나게 기분 좋은 기회죠. 근데 네. 그런 확신이 없이 샀을 때는 불안하죠. 네. 4년 동안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죠. 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4년 동안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런 경우라면 소위 말하는 손절 이런 걸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잘못 샀구나.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서 파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이 회사를 처음부터 잘못 골랐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하. 혹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요. 네네. 물론 이제 개인마다의 어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말씀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야라는 어떤 원칙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개인 투자가라고 그래서 나는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 주식 투자를 정보를 통해서 투자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정보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지 남들보다 빨리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하. 우리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거의 컴퓨터를 보지 않거든요. 네. 우리 기업 방문을 다녀요. 직접. 네. 네. 왜냐하면 어저께 가격, 오늘 가격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계속 방문해서 경영진을 만나보고 물어보고 해서 이 기업이 정말로 5년, 10년 동안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막 남보다 정보를 빨리 알아갖고 빨리 사고 또 빨리 팔고 그런 거를 투자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탤런트 전원주 선생님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분이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계시거든요. 똑같은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분은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을 찾아가보고 대표를 만나보고 비전이 뭔지 어떤 사상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죠. 근데 문제는 뭐 존리 대표님이나 기관이나 또는 뭐 그런 큰 손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미 작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를 방문해보고 그러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방문은 이제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간접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그런 영업 보고서를 읽어본다든가, 아하. 그 회사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난다든가, 네. 줄어난다든가,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나, 빚이 줄어들었나, 너무 재밌죠. 예. 너무 재밌죠. 그러면 네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 얼마큼 경쟁력이 있는가.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꼭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 가족이 같이 해라. 가족이 같이. 네. 그래서 그 아이도 같이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엔 테슬라다. 그러면 테슬라가 요새 주가도 뭐 많이 출렁이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일까?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진짜 펀더멘털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관심보다는 네, 회사 자체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은 왜 이런 엄청난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를 합한 것보다도 네. 그 테슬라 시가총액이 더 크거든요. 예. 그럼 1년에 100만 대도 만들지 못하던 회사가 왜 몇천만 대를 만드는 회사와 비교했을 때 더 커졌을까? 너무 재밌잖아요.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지고 가족 그럼요. 관계도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는요. 예. 가족 간의 관계를 이어줘요. 이게 대화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토픽이에요. 그리고 네. 전 세계를 배울 수가 있고.
앞서 문자 주셨던 분 부부 같은 경우에 남편분 혼자서 하지 마시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기업을 소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재밌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렇게 크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일비할 필요가 없고. 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네. 자, 그런데요, 존니 대표님.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 대상에 뭐 금, 달러 또는 그 유로화 같은 외환 그리고 요새 많은 코인 같은 가상 자산 이런 투자 대상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리죠. 내가 만약에 1,000억이 있다. 네. 근데 난 원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금도 투자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내가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기업이 제일이다. 네, 왜냐하면 내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금은 돌덩어리죠. 아하. 그래서 스스로 일하는 건 아니죠. 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도 네. 그 스스로가 돈을 버는 일은 안 하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러시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바로 수익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가상자산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네. 미래를 위해서 천천히. 네. 예, 그리고 하셔야 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내가 비록 지금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근데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아끼고 커피 좀 아끼고 예.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거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당장 네. 주식으로. 하루라도 빨리 일찍 투자해야 돼요.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네. 최근에 주식 양도세, 뭐 거래세 폐지다, 뭐 개혁이다, 개편이다 얘기가 많은데요. 대선 후보들도 이거 가지고 막 다투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많이 내놓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좀 마이너하기보다도 더 펀더멘털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예.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정말로 투자가들이 안심할 수 있게 대주주들이 굉장히 정말로 제도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회도 공정해야 되고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없어지게 돼요. 아하. 그럼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많은 서민들이 네. 주식 투자를 하게 하고 그래서 주식을 다 소유하게 하고 네. 그러니 선순환이 중요하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조언 좀 주십시오. 무조건 해라. 시작해라. 네. 무조건 시작해라. 무조건 계좌 열어라. 아하. 그리고 공포 걱정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네, 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